자, 간단하게만 할 거야. 간단하게만. 첫 번째, 우리 이제 염산에 대해서 할 건데, 원래 얘 이름은 염산이 맞나? 염산이 HCl이라고 쓰잖아. 그치? 얘가 염산일까? 얘를 원래대로 읽으면 이건 염화이온, 이건 무슨 이온이야? 수소이온이지? 그죠? 따라서 염산은 원래 염산이 아니야. 얘 이름은 원래 뭐냐면 염화수소입니다. 염화수소. 자, 기체 상태일 때 우리는 얘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염화수소라고 불러요. 근데 이 염화수소 기체는 극성기체죠. 딱 봐도 대충 봐도 극성분자지, 그치? 따라서 물에 그냥 잘 녹아, 물에 매우 잘 녹아, 물에 잘 녹습니다. 물에 잘 녹아. 그럼 얘가 물에 녹으면 뭐가 되겠니? 물에 녹아서 염산이 되는 거지. 얘가 물에 녹아서 뭐가 되는 거야? H 플러스 이온과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 이온을 내놓으면서 얘를 우린 뭐라고 부르는 거야? 염산이라고 부르는 거죠. 원래는 염화수소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염산이라는 애를 얘기하기 전에 당연히 얘는 무슨 산이? 강산이야. 근데 이 염산이라는 애는 여기를 가지고 시험 문제에 간혹 나와요. 염화수소 기체야. 이거 눈에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여요. 기체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입니다. 염화수소 기체와 누가 만나냐면 암모니아 기체가 만나요. 암모니아 기체도 눈에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여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이게 염산병이야. 예, 염산병인데 누가 뭐 실수해가지고 라벨을 떨어뜨렸어. 원래 실험실에서 라벨이 떨어진 병은 뭐 해야 돼? 폐기 처분해야 돼. 버려야 돼. 이게 뭔지 모르니까 그냥 물에다 버리면 되니 안 되니? 큰일 나요. 잘못하면 작살나요. 그래서 화학물, 화학약품 폐기함이 따로 있어. 그래서 따로 버려야 되는데 그냥 실험이니까 이게 염산인지 아닌지 느낌상 이게 염산인 것 같아. 얘가 염산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고 싶은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염산 자체는 휘발성이 되게 강합니다. 여기서 휘발성이라는 건 뭐냐면 소금물을 생각을 해봐. 소금이 증발하니 안 하니? 안 하죠. 물만 증발하지. 근데 염산은 이 속에 물도 들어있고 염화수소 기체가 녹아있는 거잖아. 물 속에. 그럼 물만 증발하는 게 아니라 염화수소 기체도 같이 날아가. 염사병이 되게 위험한 게 나오고 냄새 맡으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돼요.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염화수소 기체가 코 속으로 들어가요. 그럼 염화수소 기체가 코 속에 들어가서 다시 물에 녹겠지? 그럼 어떻게 되겠니? 염산으로 다시 변하겠지? 큰일 난다 진짜. 완전 그냥 작살 나는 거야. 그래서 하면 안 돼. 죽어. 자, 그럼 이게 염산병인데 하면 안 되고 염산병을 갖다가 얘 염산인가 아닌가 헷갈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암모니아수를 갖다가 암모니아수 암모니아수 마찬가지 휘발성이야. 암모니아수를 찍어서 이렇게 한번 흔들어 보는 거야. 그러면 확인할 수가 있어. 왜 그러냐면 기체 눈에 안 보이지만 염화수소 기체, 암모니아 기체 눈에 안 보이지만 얘네 둘이 만나서 뭐를 만들어낼 수 있냐면 NH4Cl이라는 솔리드는 솔리드인데 흰색 고체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눈에는 하얀색 가루지만 뭐처럼 보여? 연기처럼 보여. 그래서 이게 흰 연기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이 실험을 하는 게 기다란 유리관을 하나 갖다 놔요. 유리관을 하나 준비합니다. 자, 유리관을 이렇게 준비하고 한쪽에는 뭐를 묻힌 솜을 갖다 놔요? 염산을 묻힌 솜을 갖다 놔요. 염산을 묻힌 솜을 하나 갖다 놓고 이쪽에는 누구를 묻힌 솜을 갖다 두는 거야? 암모니아수를 묻힌 솜을 갖다 두는 거지. 그럼 이쪽에서 누가 날아가겠니? 염화수소 기체가 날아가겠지? 이쪽에서 누가 날아가겠니? 암모니아 기체가 날아가겠지? 그럼 둘이 날아가다가 어디선가 만나겠지? 그 만나는 자리에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흰 연기처럼 만들어지는데 이 흰 연기의 정체가 사실은 뭐라는 거야? NH4Cl이라는 기체가 아니라 솔리드, 흰색 고체입니다. 고체, 가루. 오케이? 그래서 염산은 그냥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황산이라는 애를 들어갈 건데 황산은 H2SO4 이게 황산이죠. 오케이? 자, 황산은 크게 두 가지 황산이 있어요. 진한 황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묽은 황산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황산이 있는데 뭐 말만 진한 황산, 묽은 황산이지 사실은 둘 다 그냥 똑같은 황산이야. 차이점은 뭐냐면
진한 항산은 수분이 거의, 그러니까 물에 녹이지 않은 걸 진한 항산이라고 하고요. 묽은 항산은 물에 녹인 황산을 묽은 항산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아까 산에서 제가 강조했던 게 뭐야? 물에 녹아서 H 플러스 이온을 내놔야 된다고 그랬지? 따라서 진한 항산은 산이 아니야. 엄밀히 따지면 이거 산 아니야. 왜? 물이 없으니까. 그리고 묽은 항산은 얘는 물에 녹아서 H 플러스 이온을 내놓을 테니까 얘는 무슨 산에 해당하는 거면 강산에 해당합니다. 그냥 말도 안 되는 유치한 질문인데 진한 항산은 강산이고 묽은 항산은 약산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문에 나오면 이건 무조건 뭐야? 개소리죠. 오케이? 자, 그럼 진한 항산이라는 애는 산이 아니니까 그냥 손으로 막 만져도 돼? 안 돼. 큰일 나. 얘는 물을 잘 좋아해. 물에 엄청 잘 녹아요. 그래서 물에 녹아서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물을 만나면 바로 무슨 황산이 돼요? 묽은 항산. 그러니까 강산이 되는 거지. 그럼 손으로 그냥 만지면 돼? 안 돼? 안 돼. 손에도 수분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진한 항산은 산은 아니지만 위험한 물질이고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무슨 성과 무슨 성이라는 게 있냐면 흡습성이라는 게 있고 탈수성이라는 게 있어. 흡습성이라는 건 말 그대로 습기를 흡수한다. 건조의 의미를 가져요. 건조의 의미. 말리는 거지. 대시게이터라는 실험 도구가 나와 있을 거야. 책에 보면 대시게이터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근데 구멍이 빵빵빵빵빵빵빵빵 뚫려 있어요. 그리고 뚜껑이 달려 있어요. 이렇게 뚜껑이 이렇게 달려 있죠. 여기 대시게이터야. 그럼 여기다 진한 항산을 놔요. 진한 항산을 넣어줘요. 이렇게. 그리고 이 위에다가 뭐를 놓는 거야? 양말, 뭐 이렇게 말릴 만한 물건들을 올려놓는 거야. 그러면 이 진한 항산 자체가 습기를 엄청 잘 먹기 때문에 건조가 빨리 됩니다. 그래서 건조의 의미를 갖는 게 흡습성이고 탈수성이라는 건 조심하셔야 돼요. 이 탈수성은 화학 변화야. 화학적으로 물을 만들어서 뽑아내는 거야. 자,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C6H12O6 이게 뭐니? 포도당이지. 그럼 요게 모여 있으면 2당류로 되면 이거에 두 개가 있으면 뭐가 되니? 설탕이 되겠지. 그지? 네, 복잡하니까 그냥 요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 자, 그러면 이 설탕이라는 데를 갖다가 에르테가 뭐를 가해? 진한 항산을 가해.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수소와 산소를 몇 대 몇으로 뽑아내? 2대 1로 뽑아내요. 수소와 산소를 몇 대 몇으로 아웃시키는 거야? 2대 1로 아웃시키는 거야. 그러면서 뭐를 만들어내는 거야? 물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래서 포도당을 갖다가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탄소 6개에다가 6개의 물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수소하고 산소하고 2대 1로 뽑아서 밖으로 내보내 버리는 거지. 그러면 실제로 설탕 속에는 누구만 남아? 탄소만 남지. 그래서 검은 색깔을 띠는 수처럼 변해버립니다. 설탕에다가 진한 항산을 부어버리면. 따라서 화학 변화를 일으켜서 주로 검게 변화시킨다. 뭐 종이가 검게 변화되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면 이건 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 진한 항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되니? 자, 그래서 탈수성이라는 건 화학 변화에 해당한다. 검게 변화시킨다 류의 이야기가 나오면 이건 진한 항산의 스토리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묽은 항산은 진한 항산에 물 탄 게 묽은 항산이야. 단 순서만 좀 기억합시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다량의 물에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진한 황산을 섞어요. 이 순서가 바뀌면 이 과정 자체가 엄청난 발열 과정이야. 그래서 열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거든. 그럼 진한 항산에다가 물을 넣으면 농도가 진한 상태에서 흐려질 거 아니야. 초반에 열이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러면 보통 비커라든가 이런 실험 도구가 다 유리로 돼 있잖아. 깨지겠지. 그럼 바닥에 황산이 쫙 퍼지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핥아 먹어야지. 큰일 난다 진짜. 그랬을 때 참고적으로 그걸 직접 걸레로 니들이 어떻게 수습해보겠다고 닦고 그러면 되것이오 안 되것이오? 안 돼요. 거기다가 다량의 물을 부어야 돼요. 그래서 충분히 희석시킨 다음에 닦아내야 돼요. 그냥 그걸 닦아내려고 하다가는 큰일 나지. 진한 항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쓰고요. 이렇게 건조나 탈수할 때도 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이는 것 중에 니들이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의 배터리에 황산이 많이 들어가요.
자동차 배터리 뭔지 아시지? 큰 거 도시락통처럼 생긴 거잉? 아 니네 차 없지 집에? 아 이제 차가 있어야 대화가 통하는데 집에 마차, 리어카 막 이런 거 있잖아, 그죠? 말이라도 있으면 부잣집이지. 자, 그래서 황산 그냥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누구? 질산. 자, 질산은 뭐 길 내용 필요 없어요. 자, 질산은요, 뭐에 의해서 분해되는 성질이냐면 빛에 의해서 분해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빛이 들어가는 병에다가 보관하면 안 돼. 빛이 안 들어가는 무슨 병에다 보관하냐면 갈색 병에다가 보관을 합니다. 자, 바카스병 생각하시면 돼요. 바카스병. 그리고 원래는 산과 금속이 반응하면 원래는 무슨 기체만 나오니?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게 돼 있거든. 근데 이 질산이라는 애는 이게 질소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질소산화물이라든가 이딴 것들이 같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산과 금속을 반응시키는 목적이 수소의 포집이라면, 내가 수소를 얻기 위해서 산과 금속을 반응시켰다면 그때는 질산을 이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왜? 다른 기체들도 나오기 때문에. 수소 플러스 알파가 나와요. 질산일 경우에. 누군지까지는 니들이 몰라도 돼. 그 다음에 이것도 몰라도 되긴 하는데, 자, 염산하고요, 질산하고 섞은 거를 갖다가 우리가 내가 이름 지어준 게 아니라 진짜 이름이 왕수예요. 이거 되게 올드한 건데 얘 이름이 진짜 왕수예요. 이 왕수라는 새끼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원래 구리, 순, 은, 그 다음에 백금, 그 다음에 금, 얘네들은 산과 반응을 하니 안 하니? 안 하죠. 근데 이 왕수는 다 녹여. 다 녹여. 다 녹일 수 있어요. 그래서 무서운 놈이야, 이 왕수는. 그래서 질산 끝. 이렇게만 아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누구? 탄산. 탄산. 자, 탄산 같은 경우에는 뭐 길게 얘기할 필요 없겠지. 자, 얘는 뭐야? 탄산음료죠. 탄산음료. 청량감을 준다.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지, 그치? 그죠? 그래서 뭐 얘는 그렇게 이용한다 정도 그냥 간단하게 잡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산 마지막 CH3COOH, 얘 이름이 뭐니? 아세트산이죠. 자, 아세트산도 간단하게 끝내자. 이거 우리 뭐라고 알고 있니? 식초라고 알고 있죠. 그지? 이 식초라는 거는 아세트산에 물 타가지고 만든 게 식초야. 물론 그렇게 공업용 아세트산에다 이렇게 해서 만들진 않지만 그냥 충분히 희석시켜서 우리가 먹는 게 식초인 거고요. 아세트산은 뭐라고도 부르냐면 빙초산이라고도 불러요. 왜 그러냐면 멜팅 포인트가 17도씨야. 이 갖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17도씨가 어느 점이란 뜻이거든. 그러면 17도씨 이하로 내려가면 얘는 얼어버리는 거야. 그럼 17도씨라고 해봐야 봄, 가을에도 17도씨잖아. 한여름에만 얘가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고 봄, 가을이 되면 얼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얘를 갖다 뭐라고 하니? 빙초산이라고 부르는 거고. 얘는 위험한 아이지만 산으로 따지면 약산이야, 강산이야? 약산이야. 탄산도 약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산의 각각의 특징 요 정도만 간단하게 체크해 두시면 될 거고요. 자, 염기도 그냥 아주 간단하게 합시다. 자, 이제 염기의 특징 간단하게 가봅시다. 염기의 특징 간단하게 가볼 건데 염기는 좀 더 짧아요. NaOH 그 다음에 KOH 그냥 묶어서 설명할게요. NaOH하고 KOH,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중에서 누구를 메인으로 해서 설명할 거냐면 NaOH를 메인으로 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얘네들은 뭐 알다시피 염기는 염기인데 무슨 염기에 해당하는 애냐면 강염기에 해당하는 애죠. 그리고 염기성이기 때문에 누구를 녹이는 성질이 있어요?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고 만지면 미끌미끌하다는 성질이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뭐의 원료가 되는 애들이냐면 비누의 원료가 되는 애들이야. 따라서 얘네들을 가지고 어찌 해서 뭐를 만들어? 비누를 만드는데 그냥 참고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NaOH를 갖다가 양잿물, 이걸 얘를 물에다 녹인 걸 갖다 양잿물이라고도 해. 우리 옛날 선조들이 빨래를 뭘로 했냐면 잿물로 했어요. 잿물로. 이건 서양에서 온 잿물이다. 그래서 양잿물이라고도 해요.
이걸로 빨래를 했더니 오 옛날에 우리 베개 민족이잖아. 하얀 옷 입고 다니는데 빨래는 어떻게 해서 입고 다녔는지 안 궁금하지, 그치? 그 잿물을 갖다가 물에 녹인 다음에 체에 걸러서 그 물을 가지고 빨래를 했었대요. 근데 걔네들이 염기성이었었던 거고 그걸로 빨래를 했던 거야. 그랬더니 서양 애들이 와가지고 불쌍하잖아. 애들 맨날 그 재 녹여가지고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했으니까 헤이 코리안 헤이 써봐 하고 준 거지. 그랬더니 오 대박. 근데 먹으면 죽어.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양잿물 먹고 죽어버려라 뭐 이런 욕도 하고 그랬었어요. 자 어쨌든 얘를 가지고 비누를 만들어. 그리고 이 NaOH, KOH는 두 가지 성질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조회성이라는 게 있는데 왜 이런 한자어를 써가지고 얘 너희들을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조회성이란 공기 중에 누구를 수분을 흡수해요. 그래서 부서져 버립니다. 이게 이제 조회성. 부서짐? 아니 부서지면 빼자. 뭉그러져요. 자, 공기 중에 수분을 흡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성질은 뭐냐면 공기 중에 누구도 흡수하냐면 이산화탄소도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요. 근데 이건 반응식 하나만 써둘게요. 자, 어떤 반응식이 나오냐면 NaOH 더하기 CO2 해서 Na2CO3 더하기 H2 이렇게 반응식이 나오거든. 근데 요 CO2라는 애는 물에 녹으면 바로 뭐가 돼버리니? 탄산이 되지? 얘는 산이야, 산. 그러니까 이거 무슨 반응이야? 중화 반응이야. 수산화나트륨이 이산화탄소를 만나면 Na2CO3라는 솔리드, 흰색 가루가 됩니다. 흰색 가루가 되면서 물은 증발해버리겠지? 그래서 비누 표면에 생기는 하얀색 가루가 다 정체가 요거야. 그리고 이건 무슨 반응의 원리? 중화 반응의 원리. NaOH는 이산화탄소를 잘 흡수한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석회수라고 하죠. CaOH2. 얘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 석회수라고 부르는데 얘는 뭐를 확인할 때 쓰는 애니? 이산화탄소를 검출할 때 쓰는 애지, 그쵸? 따라서 반응식 정도만 알아두면 되는데 방금 전에 썼던 반응식과 거의 같습니다. 자, 어떻게 생겨 먹었어? CaOH2 석회수에다가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면 뭐가 만들어져요? CaCO3 더하기 H2O가 되는데 이때 CaCO3가 흰색 앙금이야. 물에 안 녹아요. 그러니까 물이 얘는 무슨 수용액이야? 투명한 수용액이야. 물에 녹았을 때 투명한 색깔을 띠거든. 거기다 이산화탄소를 막 불어주면 물에 녹지 않는 CaCO3가 만들어지고요. 그것 때문에 물이 뿌옇게 변합니다. 이걸 가지고 이산화탄소를 확인하는 거지. 이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산화탄소는 뭐야? 산이죠. 따라서 산과 염기가 만난 거니까 이거 역시 무슨 반응의 원리? 중화 반응의 원리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암모니아. 자, 암모니아도 원래 무슨 상태야? 기체죠. 자, 이 암모니아 기체는 뭐에 잘 녹아요? 물에 잘 녹죠. 그래서 뭐가 되니? NH4 플러스 이온과 OH 마이너스 이온으로 이온화가 되죠. 오케이? 물에 엄청 잘 녹습니다. 물에 엄청 잘 녹아요. 물에 녹아서 무슨 성이 되는 기체야? 염기성이 되는 기체야. 그리고 이 암모니아는 아까 염산할 때 설명했었지? 암모니아 기체와 누가 만나면 염화수소 기체가 만나면 뭐가 만들어지니? NH4Cl이라는 흰색 가루가 만들어지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암모니아와 염화수소는 물에 잘 녹는다는 공통점, 그리고 서로 만나서 이걸 만들죠? 따라서 서로를 확인할 때 쓰인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것만 하고 끝납니다. 암모니아 분수라는 게 있어요. 암모니아 분수. 분수도 모르는 것들이죠. 자, 암모니아 분수. 이렇게 둥근 플라스크를 넣어줘요. 둥근 플라스크를 놓은 다음에 이 안에다가 무슨 기체를 채우냐면 암모니아 기체를 가득 채워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갖다가 마개로 막아요. 마개로 막은 다음에 비커를 하나 둡니다. 이렇게 수조. 비커가 아니라 수조로 합시다. 수조. 자, 이 수조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물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같이 섞어요. 자,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산성에서는 무색, 중성에서도 무색, 염기성에서만 무슨 색? 붉은색을 띠죠. 그럼 지금 현재 이 페놀프탈레인이 들어있는 물은 무슨 색일까? 투명한 색깔이겠지.
자, 그리고 여기랑 여기를 갖다가 유리관으로 쭉 연결을 하나 해줍니다. 연결을 하나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스포이드 하나를 똥 놓는 거야. 스포이드 속에 물을 넣어서 스포이드를 하나 놔요. 그 다음에 이 스포이드를 누르는 순간 여기 물방울이 하나 팅 올라오겠지? 자, 암모니아 기체는 물에 잘 녹는다고 해서 안 녹는다고 했어? 잘 녹는다고 그랬지.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이 안에 물이 없으니까 그냥 이 상태로 있겠지만 여기다 물 한 방울이 뿅 들어가는 순간 암모니아 기체가 이 안으로 다 녹아 들어가겠지. 그럼 내부 압력이 어떻게 되겠니? 낮아지겠지. 내부 압력이 낮아지니까 이 밑에 있던 물이 빨리 올라오겠지. 하는 효과가 되는 거 하잖아. 안에 진공처럼. 그죠? 물이 빨리 올라옵니다. 그래서 물이 올라와. 그럼 물이 올라오면서 여기서 뭐처럼 치솟아 오르는 거야? 분수처럼 팍팍 치솟아 오르는데 이때 분명히 투명한 물이 위에 분수처럼 올라올 땐 무슨 색 물이 돼서 치솟아 올라올까? 빨간색이 돼서 치솟아 올라오거든. 그래서 분수가 만들어지는데 무슨 분수가 만들어집니까? 붉은 분수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실험 결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첫 번째, 물에 잘 녹아. 그리고 플라스크의 내부 압력은 높아져 낮아져? 낮아져. 그 다음에 세 번째, 녹으면 무슨 성이 되는 거야? 염기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페노프탈레인 용액이 무슨 색으로 변하는 거야? 붉은색으로 변하는 거지.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요 정도 알 수 있다. 그럼 이걸 만약에 염화수소 기체를 넣고 실험하면 지시하게 종류만 바꾸면 되겠지. 염화수소 기체도 똑같이 될 거야. 왜? 물에 잘 녹으니까. 됐어? 그래서 요 정도 산염기 기본 특징까지 간단하게 했습니다. 오늘 수고했어요.